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페가 좋을까? 요즘은 사실 동네마다 워낙 카페가 많아서 한 집 건너 정말 카페가 하나씩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죠. 그래서 너무 선택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약간 목도 칼칼하고, 왜냐면 저희가 막 4시간, 5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희도 목이 조금 이렇게 살짝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조금 평소와는 다른 음료를 먹고 싶다. 그게 바로 전통차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차를 파는 곳이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께서 최근에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가격도 좋고, 그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도 좋고 좋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요. 아무래도 전통차를 파는 곳이다 보니까 벌써 들어가는 순간 건강해지는 느낌, 어떤 향이 벌써 다 코끝에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진한 쌍화탕 냄새도 나고요. 한약 냄새도 나는 그런 전통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앉아서 정말 건강에 좋은 음료를 딱 시켜놓고, 제가 어떤 지역에 가면 가격이 진짜 엄청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인데 가격이 너무 저희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왠지 냄새만 맡아도, 그 향만 맡아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차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한 켠에 뭔가 체크하는 그런 종이들이 있는 겁니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살짝 빼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이제 어떤 사랑의 표현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종이였습니다. 저희가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이 전체가 다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5명이서 일제히, 나 요즘 집에 있는 사람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조금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게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그 차가 나오기 전에 볼펜을 하나씩 들고 체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항목 중에 인정 욕구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사랑의 어떤 언어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봉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제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우리 분명히 스킨십은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결과를 딱 봤을 때 저희가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명 중에서 2명이 예상 외였어요. 다 놀랬거든요. 저희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라고 이렇게 항목 점수를 매겼을 때 제일 높이 나왔고요. 어떤 분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분은 봉사. 이 봉사라는 게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봉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봉사와는 좀 다른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봉사가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자, 2분, 그다음 1분, 1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인정 욕구가,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건 저만 아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왜 저도 집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라는 걸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이런 게 나왔겠구나, 스킨십이나 이런 게 나왔겠구나, 또는 글쎄요, 뭐가 나왔을까요? 스킨십이나 또는 인정 욕구나, 또는 글쎄요, 봉사는 안 나왔을 것 같고,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만 이걸 체크할 게 아니라 이 체크리스트는 같이 살고 있는 그에게도
한번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통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달라서일 거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돼서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지금 이거 자랑이야? 아니면 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랑꾼 남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좀 저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또 들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랬구나,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주신 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사랑꾼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랑꾼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63세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방이나 이렇게 어디 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조금 다니시는 일을 많이 하셔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뭐 지방 출장이라든지 또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또는 가족들과의 약간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도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반찬값이라도 번다며 소일거리로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함을 저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아내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남편분은 아마 오랫동안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요. 아내는 최근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시니까 대신에 많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요즘은 또 시니어들께서 여러 가지 직장, 파트타임이라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찬값이라도 벌겠다고 소일거리로 뭔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두 분 다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도 별로 예전처럼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한 상황이 되고요. 또 직장인인 딸에게도 아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살뜰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끔 오시게 되면 보게 된다는 사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 아내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바깥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우리가 집을 떠났다가 들어오면 그 집에 더 이런 어떤 흔적들 저기가 뭔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될 때가 사실 있으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뭔가 거슬리는 그런 지점들이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홀히 한다는 게 너무 느껴지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20일 동안 집을 비웠다가 들어오면 뭔가 집 안의 모습들이 남편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과 또 함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내의 집안일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과의 식사 시간도 일부러 더 내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집에 오면 저는 거의 전화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제가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고 이런 상황들에 있는데 많은 시간 또 집에서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시간 외에는 집에 오시면 이제 충분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는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출장을 끝내고 또는 지방 일을 끝내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신데 아내는 일을 하러 오히려 그 시간을 또 비우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약간의 보상 심리처럼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는데 그들은 또 그들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거죠. 집 밖으로 도는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다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사랑꾼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사러 가기도 하고 또 사주시기도 하면서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꾼 맞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사실은 아내와의 시간을 많이 못 가지다 보니까 특히 아내의 어떤 그런 따뜻한 어떤 체온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욕구?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밀렸던 대화라든지 그리고 둘만의 시간에 정말 사랑꾼의 남편으로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싶은데 아내가 여기서 약간의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가 호응을 좀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아내에게 이제 어떤 스킨십 또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눈으로 보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아내가 거부하는 거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저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내는 옆에 자녀들이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고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의 이런 마음이나 저의 이런 어떤 생각들에 거부를 하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이로 인해서 종종 말다툼이라든지 감정의 어떤 변화들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날 때는 그런 반찬거리 정도 버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큰 소리를 또 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의 여건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시면 또 한 2주 정도는 아내와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시간을 위해서 아내가 아내의 즐거움 또는 아내의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상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제가 지방으로 이렇게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건 저에게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아내와 수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킨십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체온을 제가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아내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것이 아내에게 스트레스고 또 그 거부하는 이 상황 때문에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이 스킨십을 아내와 하고 싶은 이 제 마음이 거부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요즘 너무 힘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딸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피곤한 일을 하고 왔을 때는 피곤하니까 그만하라고 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간의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노골적이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부 아닐까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나이를 핑계로 가족을 핑계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니 저는 너무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제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내와 함께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부로서의 여러 가지 이런 스킨십이라든지 사랑의 표현을 저는 제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63세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내와 어떻게 잘 이렇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내가 너무 다른 사람과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유별난 것인지 저한테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제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를 궁금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흔한 말로 제가 너무 성적인 이런 것에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 저에 대한 생각을 저도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내가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63세니까 청춘이죠. 자, 청춘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아내가 저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꾼이란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 사실 좋은 단어이죠. 근데 또 안 좋은 단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선을 딱 넘어버렸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덜 한 것보다 그 넘치는 그 과함이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꾼 남편, 자칭 사랑꾼 남편, 그리고 제가 들어도 사랑꾼의 면모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 우리 자칭 그리고 타칭 사랑꾼 남편의 이야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문제를 겪는 부부. 이건요, 사실 20대, 30대, 40대, 요즘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부부 사이에서 관계 문제를 겪는 부부들은 사실은 글쎄요, 퍼센테이지를 내본 적은 제가 없지만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제가 만약에 대면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막 손을 조금 들어서 통계를 내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문제를 겪는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부부이기 때문에 겪는 관계. 그렇죠. 아까 스킨십을 하는 것, 어떤 성행동을 하는 것. 이게 부부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부 안에서는 허용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원하는 종류가 다르다든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 맞는 부부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가끔 저희가 예전에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안과 밖이 다 잘 맞는 부부들 그거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의도이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나에게는 불편함을 줄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킨십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죠.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집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 공간 안에 부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여러 사람이 기거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저희가 막 떠들다가,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갔었는데, 친구들끼리 막 세 명이서 막 열심히 떠들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희도 이제 조용히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상한 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가끔 저희도 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집의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뭐 어떤 남자분의 아빠의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뭐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거 많이 들리는 것처럼 저희가 갔던 그 숙소 안에서도 옆에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을 겪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옆에 있다면 우리 집이 글쎄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저희도 다 경험하지만 충분히 저희의 소리가 다른 곳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마 사연을 주신 우리 사랑꾼 남편의 아내 입장에서는 옆방에 자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는 다양한 환경이 있음에도 남편분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인지라든지 인식이 조금 이 사랑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두 분만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면 글쎄요, 아내분께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의 그런 제안이라든지 또 성적 접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상황 안에서 조금 불편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거부 아닌 거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 단순히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스킨십을 거부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아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시겠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끔 보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부부들도 있어요. 너무 보기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뭐 신체 부위를 툭 치신다거나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뭐 한쪽 분께서 화들짝 놀래서 막 뒤를 돌아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살짝 웃음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 기분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와, 세상에 저렇게 또 사이가 좋은 스킨십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시는 부부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모습이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한쪽이 고개를 막 돌려서 누가 봤을까봐 막 상대방한테 왜 그러냐고 주의를 주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스킨십의 문제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의 감정에 따라서 그 스킨십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진짜 만약에 어떤 뭐 성관계나 성행동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그 문제를 찾기 위한 노력. 그러면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혹시 뭔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정말 문제라고 느꼈을 때는 또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연을 주신 사랑꾼 남편께서는 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그 상황을 떨어져 있는 그 며칠, 한 적어도 아까 20일 정도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분을 봤을 때 더 애틋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뭔가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주변을 돌아볼 약간의 시선을 이렇게 두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닐까. 자, 사랑꾼 우리 남편께서도요, 아내가 옆에 아이가 있고 그리고 좀 몸이 피곤하다고 할 때는 그러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을 인식하시는 것. 아내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는 것. 왜 지금이 아닌지, 왜 지금 우리가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지, 왜 지금 이 순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아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래간만에 집에 왔더니 집의 상태라든지 예전처럼 우리 아내가 그렇게 집안 살림을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왜 가끔 제가 매일 집에 들어가고 매일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저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집을 나섰다가 다시 오후에 집에 귀가를 하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집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한 나머지 설거지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먹던 마시던 컵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뭔가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옷을 그냥 두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제가 급한 마음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가 오후에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면 저도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집이 왜 이렇지? 분명히 제가 아침에 하고 나간 그 상황 그대로인데도요. 그런데 20일 동안 집을 비웠다가 들어오시면 더 잘 보이시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날은 매일 그렇게 아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침에 나가시다 보면 그렇게 하고 나갈 때도 있게 되잖아요. 어떻게 매번 깔끔하게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또 집안일을 엄청 잘 도와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아내의 어떤 바쁨, 아내의 평소의 수고, 내가 없는 동안에 집을 잘 관리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냥 편하게 어떤 생색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집은요, 남편분한테 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편분께서 열심히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 안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그 공간은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나에게도 그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내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으니까 다들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가족들에게 보인다면 가족들도 굉장히 우리 사랑꾼 남편께서 집에 돌아오시는 날은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안 분위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랑꾼 남편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달라진 시선, 나만 불편해 라는 이야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리고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 빨리 변한다는 속도 안에서도 굉장히 급변한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니어들께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시니어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보다는 더 활기차고 더 활발하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 있게 움직이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례자께서 주신 이야기처럼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아내는 정말 적극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인 성행동을 해도 되는, 허용되는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아내가 불편해하고 나의 어떤 성적 접근이나 성적 스킨십에 대해서 아내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법 중에서도요, 물론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계신 곳에 가면 참 세상이 요즘은 이상해. 뭐 부부간간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중요한 건 부부라고 해서 모든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그런 관계일까라고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부부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스킨십을 해도 된다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자기결정권을 그냥 해도 되는 관계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달라진 모습들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사건 안에서 아내라는 그 처라는 그 대상이 없었다면 이제 그런 처란 대상도 그 대상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간간이라는 이야기가 또 불편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여전히 폭행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떤 힘의 모습들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성행동을 거부한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살펴서 저희가 그걸 적용하는 것이지 그냥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표현하고 싶고요. 좋아하는 사람, 우리 왜 좋아하는 물건이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싶으신 마음들을 가지시잖아요. 좋아하면 만져보고 싶고 좋아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꾼 남편이시니까 당연히 아내의 손도 잡고 싶으시고 손뿐만이 아니라 아내와의 모든 스킨십, 아내의 신체도 같이 이렇게 체온을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고요. 왜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신체 접촉, 특히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준다던가 뭐 안아준다던가 또는 등을 토닥토닥 주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안에서도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의 많은 부분이 뭐 치료는 되지 않겠지만 치유가 되는 과정들을 저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배우자 또는 정말 힘든 또는 뭐 자녀들 또는 정말 축하해 줄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말로만 축하해 또는 뭐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등 한번 토닥여 주는 것, 그리고 눈 한번 마주쳐 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라서 모든 스킨십을 언제나 어느 때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고, 자, 그것들 안에서도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욕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랑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아내는 뭐가 불편할까? 제 주변에도요, 이런 경험을 조금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이제 남편분께서 어떤 성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도 자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성 건강적인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 갱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조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증세를 앓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모습, 남편의 어떤 성적 접근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말하는 것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하고 눈 마주칠까 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웬만하면 남편의 모든 의견들을 다 맞춰주고 남편에게 본인의 생각보다 남편에 대한 생각들을 더 순위에 올려놓고 행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 불편한 성적 접촉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러면 왜 말씀을 안 드리셨냐. 내가 요즘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다. 내 성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자, 갱년기에도 문제가 있고, 내가 뭐, 마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받아봐. 또는 뭐 약을 먹어봐. 운동을 해봐. 자, 이렇게만 처방을 내려주고 또 아니면은 뭐 거짓말처럼 거부하고 싶어서 하는 핑계처럼 느낄까봐 그냥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느껴지는 거죠. 부부라서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일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보면 방광염을 자주 앓는 저희 주변에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방광염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또 많이 걸리는 증상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약을 며칠 먹고 났더니 조금 괜찮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께서 이제 괜찮으니까 너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약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약을 준다는 거죠. 그 약을 다 먹을 때까지 뭔가 조심하고 그 약을 끝까지 다 먹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증세가 좋아지니까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약을 이렇게 또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성적 접촉에 그냥 너무 거부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성행동을 하시다 보면 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서 또 병원을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해야 될지 내가 약을 먹는 동안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자주 방광염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느낄 때는 핑계처럼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참 내 몸을 설명하기가 상대한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뭐 질건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다. 글쎄요, 제가 사랑꾼 남편의 우리 아내분과는 대화를 나눠본 뭐 어떤 내용을 들어본 적은 아니기 때문에 자, 사랑꾼인 나의 이런 스킨십을 왜 불편해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 아내의 성 건강은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함께 살아갈 앞으로의 그 30년 이상의 시간 안에서 아내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니까 과연 이런 스킨십을 거부하게 되는 아내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 바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아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성의 몸이 이런 변화들을 겪는다는데 당신은 또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아내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부하는 데는 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어떤 마음의 거리도 한번 보시는 거죠. 아내가 혹시 나로 인해서 뭔가 마음적으로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스킨십을 거부하게 되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한쪽의 어떤 성적 욕구와 또 상대방의 성적 욕구가 잘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나는 스킨십이 나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자, 이 사랑꾼 아내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는 아마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킨십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봉사든지 또는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 안에서 아내가 또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선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 아내의 사랑의 표현법, 사랑의 언어는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랑꾼 남편의 아마 사랑의 표현 방식은 스킨십 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요, 그거 체크리스트 했을 때 어떤 게 하나가 특별하게 더 많았던 건 아니고요.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았던 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서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고 있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는 누군가는 스킨십이라면 스킨십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 아내는 어떨까요? 우리 아내가 체크리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 사랑꾼 남편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아온 이 많은 이 소중한 매일매일의 시간을 돌이켜보시면 나의 아내는 어떤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언어일까? 혹시 짐작이 되실까요? 아니면은 방송을 우리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뭐 연인이라든지 또는 아내라든지 자, 그런 사람의 사랑의 표현, 언어는 이런 거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그 첫 번째 고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좀 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 현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 잘 조절하시고 조정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시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뭐 우리한테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사랑꾼 남편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법, 스킨십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만 가지고 상대가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쓰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 사랑꾼이세요. 이미 아이들과 식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뭔가 선물해 주시면서 힐링도 하신다고 했고 뭔가 사줄 때 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랑꾼의 면모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사연을 주신 시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문제라고 말하셨던 그 모든 고민들은 사랑꾼 남편으로서 잘 해결하지 않으실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그 내용 안에서 아마 아내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거 혹시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 고민이 나의 고민이라고 느끼신다면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싶고 또 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저도 이제 짐작해 봤을 때 제가 함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짐작이 잘 안 된다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를 데리고 카페에 가서 체크를 해보게 하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서로를 알아가는 이 노력은 횟수가 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있는
연인과 그리고 아내든 어쨌든 배우자의 생각을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인터넷에도 그런 걸 체크해보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체크했지만 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꾼 남편 어떠실까요? 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저의 생각을 함께 또 같이 나눠주시고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